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을 레이어 1을 뽑으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베라체인과 모나드입니다. 베라체인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 있으니까 오늘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레이어 1 모나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드는 22년도 프리시드 900만 달러를 모집한 후에 2023년도 1천만 달러를 추가로 모집하였고 총 1,900만 달러로 시드 라운드를 클로징한 바 있습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 기업 가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모나드가 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모나드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기업 가치는 15배로 성장했습니다. 30억 달러 기업 가치로 2억 2,500만 달러 자금을 최근에 유치를 했고 블라스트, 그 다음에 프렌테크 전부 프로젝트들을 리드했던 패러다임이 모나드를 리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나드는 왜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5배가 높아졌을까요?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나드의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내러티브 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셀레스티아 영상에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우리는 2018년도 이제 플라즈마부터 시작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크립토 키티 NFT 민팅 상태로 이더리움은 처음으로 체인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됐습니다. 비탈릭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고안자인 조세푼과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극복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조세푼은 비트코인에서 과부하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가스비를 많이 낸 사람이 우선 처리가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A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처리되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체인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줄을 길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거래들이 이 한 통로로 모이게 되면 점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밀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원리입니다. 비탈릭이 조세푼하고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 밖에 플라즈마 체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중요한 거래는 이더리움에서 처리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래들은 플라즈마 체인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트래픽을 이제 분산시키자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이 플라즈마 체인에는 이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가 뭘 하냐면 거래들을 모아서 이제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생성해갖고 노드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이 전파된 어떤 블록들은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제 플라즈마 체인에서 이제 발생된 모든 거래들을 살펴보고 검토해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즈마 체인은 중앙화되어 있고 중앙화에 따른 관리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해결하고 싶어 했던 속도에 대한 개선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플라즈마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즉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이 오프 체인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 체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2019년도 옵티미즘 롤업이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이제 보관을 하자.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즉 데이터 가용성을 이더리움에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속도는 조금 느려지겠지만 또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하면은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을 통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만들던 팀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Fuel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더리움 데이터 어벨러빌리티가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주범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옵티미스틱 롤업으로 거래 익스큐션을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도 결국은 이 데이터 가용성이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좀 목소리를 좀 높였던 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그 유명한 셀레스티아를 창업해서 신뢰성이 높고 속도도 빠른 데이터 어빌러빌리티 솔루션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거를 우리는 DA 솔루션이라고 좀 부릅니다.
되었습니다. 2023년 셀레스티아가 블록체인 시장을 양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듈러 블록체인과 이제 모놀리틱 블록체인으로 말이죠. 모듈러 블록체인에서도 셀레스티아파와 이더리움파를 양분시키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합의 메커니즘과 이더리움의 DA를 쓰면 이더리움 센트렉이라고 해서 이더리움파다라고 사람들은 정의하기 시작했고요. 또 셀레스티아의 이제 합의 메커니즘과 DA를 쓰면 셀레스티아파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레스티아 DA를 사용하는 레이어 2들이 시장에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셀레스티아는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 시장도 점점 시장이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겐 DA나 이런 경쟁사들이 점점 유입이 되면서 점점 핫한 시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DA의 성장으로 레이어 2가 시장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DApp들이 자신들이 레이어 2로 확장한다는 어떤 로드맵을 발표할 정도로 이 레이어 2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게 됐죠.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까지 레이어 2의 이제 가스비를 이제 낮추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이제 편의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레이어 2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거래를 많이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량 이제 폭증을 나타나게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스 체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스의 1일 사용자가 13만 6천 명이 돌파됐다. 또 이 13만 6천 명 돌파뿐만 아니라 베이스 레이어 2에서 이제 밈 코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또 다시 굉장히 높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가용성, 즉 DA를 오프체인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온체인으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아웃소싱까지 해서 이더리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좀 개선했던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DA가 굉장히 빠르게 작동이 되고 사람들이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거래들을 체인에서 일으키다 보니까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성능을 또 못 따라오는 페인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익스큐션 레이어입니다. 이 익스큐션 레이어는 우리가 거래를 컨펌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를 검증하고서 데이터들을 블록에 이제 올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익스큐션이 버버버버 거리다 보니까 아무리 DA가 빨라졌어도 익스큐션이 못 따라오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된 거냐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으로부터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좀 빠르게 돌아가야지 익스큐션이 잘 되는 건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구조상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하나의 체인이잖아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가능케 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배포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 EVM이 이것을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이것들을 실행해주는 애들입니다. 우측 보시면 개발자들이 솔리디티로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작성을 하죠. 즉 코딩을 합니다. EVM이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중간에 솔리디티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링을 시켜서 바이트 코드로 좀 바꿔야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끼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은 좀 걸리게 되죠. 즉 거래를 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통역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제가 솔리디티고요. 미국인의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통역사가 한국말을 영어로 변환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버추얼 머신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미국인한테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릴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언어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것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점점 느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익스큐션이 느려지게 되는 가장 주요 원인이고, 이 EVM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익스큐션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거죠. 다른 예로는 지금까지 이더리움 기술의 어떤 변화 자체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쪽만 굉장히 기술을 향상시켜 놨습니다. 미니 쿠페잖아요. 이 미니 쿠페에다가 이 엔진만 열심히 만든 겁니다. 근데 엔진은 고성능인데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 바퀴가 너무 얇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크지 않아 가지고 엔진이 줄 수 있는 속도를 타이어가
못 따라오는 하나의 지경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진도 타이어도 둘 다 잘 개발돼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명품차가 될 수 있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어떤 페라리처럼 적정 수준에서 이제 합의를 이루면 결국 명품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명품이 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 데이터 가용성이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편의성 좋게 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결국 익스큐션 레이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속도를 좀 저하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의 혁신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틈을 타서 모나드는 운이 좋게도 이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난 것 같습니다. 모나드는 EVM을 병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내러티브와 딱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통역사가 어떻게 보면 2명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2024년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 버추얼 머신의 어떤 혁신은 사실 오래전부터 개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무브 언어와 이제 러스트 언어를 기반으로 한 버추얼 머신 혁신을 이미 이뤄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앱토스와 이 수위 자체는 무브 언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른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거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고요. 이 솔라나는 러스트 기반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이뤄냈습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는 확실히 다르게 빠른 어떤 버추얼 머신을 갖추게 되었고, 고급 언어를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 체인들의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도 버추얼 머신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언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쉽게 온보딩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솔라나에 이렇게 밈 코인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러스트로 뭔가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밈 코인만 찍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솔라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자체는 7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모여 있는데, 이 솔라나는 그 반면에 한 5조 원도 안 모여 있는 거죠. 즉 10분의 1도 안 모여 있는 형국인 겁니다. 수위들 한번 보시면 수위는 더 과간입니다. 거의 1조도 안 되는 어떤 자금이 모여 있고요. 앱토스도 거의 한 5천억도 안 되는 자금이 모여 있는 거죠. 이더리움과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들입니다. 이게 왜 발생됐냐라고 하면은, 결국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버추얼 머신을 만들었는데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웠어요. 근데 속력을 개선하려고 솔라나나 이 앱토스 수위는 고급 언어를 사용한 버추얼 머신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개발자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유저들도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위해서 앱토스 수위 솔라나는 버추얼 머신을 개발해 놨더니 사람들이 안 쓰고 안 모이니 다시 EVM을 지원하는 이상한 형국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의 EVM을 지원 가능케 하는 네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앱토스 내에 어떤 팬텀 네트워크도 EVM을 지원을 해주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판테라가 리드를 해서 굉장히 폰템 네트워크도 주목을 받고 있는 애들입니다. 결국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EVM을 기반으로 두면서 다른 고급 언어들을 사용하는 버추얼 머신처럼 빠른 거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명백한 거죠. 왜냐면 이더리움에서 이제 개발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똑같은 언어를 쓰는 체인에서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사람이 쉽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사람이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모나드입니다. 병렬 EVM 방식을 이제 착안해서 말이죠. 세이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나드가 사실 원조예요. 세이는 이번에 좀 바뀐 거고, 모나드가
솔라나가 EVM을 기반으로 한 10,000 TPS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가 한 5,000 TPS 정도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EVM 기반으로 솔라나보다 이제 빠른 속도를 내는 하나의 어떤 체인이 탄생한 거고,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도 이더리움이 사용했던 솔리디티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앱을 출시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솔라나와 앱토스 수익은 10 빌리언 달러, 즉 한 13조에서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받고 있고, 세이는 지금 현재 한 5 빌리언 달러, 즉 한 7조 원 정도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나드가 아직 출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3 빌리언 달러, 즉 4조에서 한 5조 원 정도 이제 되는 가치 평가를 받는 게 비교사례 분석법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나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EVM 기본으로 병렬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기업 가치 이제 4조 원이 넘는 걸 받고 있고, 최근에 한 10배 이상 기업 가치가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내러티브 변화도 알겠고, 이제 기업 가치도 왜 높아졌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나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분이 모나드의 이제 대표입니다. 캐온혼 대표라는 분이고요. MIT를 졸업 후에 이제 점프 크립토에서 이제 퀀트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솔라나 측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모나드는 세 가지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EVM 기반으로 엄청 빠른 속력을 뽑아내는 레이어 1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High Performance Parallelize, 그 다음에 EVM Comparable Layer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제 기술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High Performance 쪽, 속도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0,000 TPS를 이제 기록하고 10억 개의 어떤 트랜잭션을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스닥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한 5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2배 많은 거래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술이 이제 쓰임새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이런 빠른 속도를 뽑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로 병렬 처리 이제 방식입니다. 우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해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코스모스 텐더멘트 합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합의 방식이에요. 거래를 종결하기까지 총 3개의 어떤 스텝이 좀 필요합니다. 프로포즈, 프리봇, 프리커미트가 돼야지 이제 거래 종료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즉 A, B, C가 끝나야 다시 A를 시작할 수 있는 정통적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느리잖아요. 앞에 거래 처리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나드는 2스텝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프리보트를 하는 순간 다시 누군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 즉 블록을 생성해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집처럼 이 겹겹이 병렬로 이제 처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이제 밸리데이터가 프로포즈하고 프리보트를 했을 때 다시 프로포즈가 되고, 이것이 또 프리보트가 됐을 때 또 프로포즈가 되고, 즉 한순간에 여러 개 겹겹겹겹의 어떤 거래가 병렬 처리되다 보니까 체인 전체적으로도 엄청 빠른 속력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나드는 조금 더 이제 쉬운 예로 세탁기의 비유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빨래가 세탁이 되고 이제 건조가 돼서 우리가 잘 접어서 장롱에 넣잖아요. 그래서 빨래가 건조기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빨래를 넣어서 세탁기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즉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라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Deferred Execution입니다. 이더리움은 거래를 처리할 때요, Execution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밸리데이터가 블록에 언제 올릴지 이 컨센서스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Execution이 완결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컨센서스를 시작하기 전에. 근데 모나드는 이 순서 자체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낙관적인 건 뭐냐면 결국 이 선결 조건 없이도 일을 진행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스큐션이 이제 끝나기 전에 바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술을 만들어 갖고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개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예전에 이더리움 자체는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딱
딱 이렇게 거래가 처리됐다고 하면은 모나드는 따닥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드는 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EVM 기반을 위해서 엄청 빠른 속도를 뽑아내는 레이어 1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모나드가 이 도입한 이 병렬 처리 기술은요, 이 전통 산업에서도 큰 혁신을 이룰 때마다 사용됐던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의료 영상에서 이 병렬 처리는 의료 이미지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MRI나 CT, 엑스레이, 그 다음에 광학 단층 촬영 같은 다양한 방식에서도 속도와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게임을 만들 때 이제 사용되는 이 유니티도 결과적으로 이 멀티스레드 및 이 병렬 처리 기술을 통해서 원활하게 게임 경험을 좀 제공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렬 처리하는 기술 자체는 기존에도 많이 쓰였다. 근데 이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 체인에서 이 방법론을 갖고 모나드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모나드가 왜 4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지, 이더리움의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또 모나드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내용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